고점 대비해서 한 70% 이상 빠진 종목들이 미국 시장에 수두룩한데 이거를 좀 지금이라도 잘라야 되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안녕하세요. 최근에 주식시장이 워낙 안 좋고 급락한 성장주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인 분들이 워낙 많아서 앞으로 하락폭이 큰 종목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제목은 너도 물렸지? 입니다. 혼자 물린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온라인을 통해 명품을 파는 플랫폼 업체인 파페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품을 판다고 주식도 명품은 아닙니다. 종목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 영상 아닙니다. 다른 영상과 달리 이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폭 기준으로 얼마나 지금 빠진 종목인가 보면 90% 이상 빠진 종목입니다. 포르투갈 사람이 영국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미국 시장에 상장시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한 2021년 1월까지 엄청 올랐죠. 그래서 최고점이 이제 73.87달러까지 갔다가 6.8까지 떨어졌다가 살짝 오르기는 했는데 거의 고점 대비해서 91%까지 떨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주가는 상장 이후 지금 최저점 수준이거든요. 주주분들이 많이 속상해 하실 걸로 제가 예상이 되고요. 과연 이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과연 버티면 올라오기는 할 기업인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주주 구성을 보시면 대주주는 호세 네베스라는 사람이고요. 요 잘생겼죠? 네, 포르투갈 사람입니다. 창업자이고 현재 CEO입니다. 2007년에 명품 부티크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홈페이지와 배송 시스템을 제공하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파페치는 본사 말고 중국에 이제 조인트 벤처를 세웠거든요. 이게 조금 재밌는데 전 세계 명품 소비의 압도적 1위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을 공략하기 위해서 어벤져스가 만났습니다. 누군가 보니까 자, 여기 알리바바 손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리치몬트, 까르띠에도 있고 방클리프, 뭐 IWC 다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이런 브랜드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리치몬트라는 그룹, 그리고 온라인 부동산이죠. 플랫폼 업체인 파페치, 이렇게 지금 셋이 만나가지고 JV를 세웠습니다. 알리바바와 리치몬트는 파페치 차이나에 한 2.5억 달러씩 지금 투자를 한 거 외에도 파페치 그냥 본사에다가도 3억 달러씩 투자해서 둘이 지금 투자한 금액만 한 11억 달러 정도 됩니다. 꽤 많이 투자를 했죠. 한 1.5조 원 정도 돼요. 얘네 외에도 뭐 구찌나 입생로랑으로 유명한 페어링 그룹, 텐센트, JD.com 뭐 이런 애들도 파페치에 투자를 사실은 많이 하기는 했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뭐 JD랑 협업이 중단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파페치는 중국과 인연이 매우 깊은 회사입니다. 구찌도 사실상 중국이 지금 먹여 살리는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중국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대부분의 명품 업체들이 중국 매출 비중이 좀 많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장이죠. 최근에 TV나 뭐 유튜브, 뭐 인스타에서 광고를 엄청 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 반란, 트렌비 이런 회사들이 전부 파페치 사업 모델을 지금 따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명품을 파는 거죠. 명품 온라인 쇼핑몰이고요. 브랜드가 엄청 많아서 한 곳에 가서 여러 제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편하다고 보시면 돼요. 브랜드는 뭐 1300개 이상이고 뭐 190여 개국이니까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금 다 판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무신사 명품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겁니다. 매출을 조금 나눠보면 여기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거 지금 매출 비중이 높죠. 이 중에서도 3P 마켓플레이스가 핵심인데 이 3P 마켓플레이스가 뭐냐 하면 명품을 중개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있고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 중간에 파페치가 장소만 제공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고 이제 판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거의 사실상 메인입니다. 여기 원피세일즈 같은 경우는 뭐 직매입을 하거나 얘네가 뭐 뉴가즈 그룹이라는 브랜드를 인수를 했었거든요. 본인들 브랜드 옷 판매 뭐 이런 것들 하는 거가 이제 원피세일즈에 지금 들어갑니다. 이 뉴가즈 그룹이라는 회사 밑에 오프화이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버질 아블로라는 디자이너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버질 아블로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계속 중개만 해주다가 이런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고 제작하는 넷플릭스 같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좀 도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뉴가즈 그룹을 인수를 해서 이거는 본인들이 직접 파는 비즈니스를 추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브랜드 플랫폼이 있는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뉴가즈 그룹 브랜드가 다른 온라인 쇼핑몰이나 뭐 오프라인 뭐 백화점, 뭐 편집샵 뭐 이런 데에 이제 판매를 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인스토어
같은 경우는 편집샵 매출입니다. 뭐 본인들이 또 샵을 갖고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풀필먼트는 그냥 상품 배송 매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중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3P 마켓플레이스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장률도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 총이익을 봐도 디지털 플랫폼이 가장 높고 3P 마켓플레이스가 뭐 압도적으로 높죠. 성장률도 높고 GP 마진도 전부 다 높습니다. 그냥 3P 마켓플레이스가 핵심이니까 이거 위주로만 보시면 돼요. 기업을 볼 때 사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는 것도 뭐 오케이 다 좋기는 한데 한두 종목만 투자할 게 아니라면 이 회사가 뭐가 중요한지를 딱 바로 캐치를 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제가 계속 비중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비중도 높고 성장률도 높으면 지금도 이 사업부가 중요하고 앞으로도 이 사업부가 계속 중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볼 거면 3P 마켓플레이스 지금 추이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도대체 이 주식을 왜 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 각자 이유가 다 있겠죠. 뭐 나름 이 회사는 굉장히 전도 유망했어요. 어떤 측면에서 전도 유망했냐면 럭셔리 산업에서 온라인 비중이 높아지는데 팝패치가 가장 잘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등 기업이었죠. 1등 기업이면 투자할 만했어요. 두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뭐 재난지원금 나와 주식, 코인, 부동산 다 올라 그러니까 명품 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코로나로 오프라인 장사 못하는 명품 업체도 있고 그리고 이 물건 떼다가 파는 부티크 업체들도 있는데 전부 다 새로운 매출처가 되게 필요했어요. 오프라인 손님이 없으니까. 근데 온라인에 딱 보니까 팝패치가 다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플랫폼뿐만 아니라 배송 이런 것들도 다 해주는 거예요. 수익 구조도 마진을 조금 떼줘도 판매량을 늘리면 되니까 좀 할만했습니다. 자, 여기 이게 지금 수익 구조인데 럭셔리 인더스트리 총 100으로 봤을 때 생산 비용이 한 20 정도 되고 그리고 브랜드가 가져가는 마진이 25 정도 되고 그리고 한 리테일 마진이 한 50에서 한 55 정도 됐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브랜드가 직접 팝패치에 제품을 납품을 하면 브랜드 마진이 이제 많이 높아지죠. 많이 높아지는 거고 만약에 편집샵이나 이런 데들이 팝패치에 입점을 하게 되면 조금 나눠 먹기는 하는데 그래도 매출을 많이 늘리면 되니까 할만하죠. 네, 그리고 오프라인은 손님이 없으니까 더더욱 수수료 떼줘도 팔 수만 있으면 충분히 플랫폼에 이제 입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서로 약간 윈윈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럭셔리 산업에서 온라인 비중인데 사실 꾸준히 그냥 올라가고 있었어요. 원래 한 5%에서 뭐 한 10%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 한번 퀀텀 점프를 한번 빡 했죠. 빡 하고 이후에는 또 좀 천천히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온라인 판매 비중이 높아지는 거는 메가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빠졌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기업 가치가 비싼데 돈을 못 벌어서입니다. GP 마진도 뭐 되게 높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한 2025년은 돼야지 흑자로 돌아설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결국 근데 2025년이면 앞으로 한 3년 이상 남았는데 결국 얘네들이 3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에 흑자로 지금 돌아서지 못한 이유는 결국에는 영업 비용이 높아서 그런 겁니다. 이거를 한번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 세 카테고리 비중이 높습니다. 여기 디맨드 제네레이션 익스펜스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쿠폰 같은 거 주면서 고객을 획득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접 쿠폰을 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미디어 광고 등이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프로모션 코드 입력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15%짜리입니다. 여기 넣으면 15% 바로 그냥 할인이 되죠. 근데 이게 1년에 한 번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찾아보니까 매달 있더라고요. 어떤 달에는 뭐 10%, 어떤 달에는 5%, 어떤 달에는 15%, 20% 이렇게 좀 세게 하는데 팝패치도 초반에 5%, 10%짜리가 아니라 더 센 쿠폰들을 많이 뿌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손님들을 이제 많이 끌어모았는데 이제는 손님도 어느 정도 모였고 하니까 할인율을 그렇게까지 막 높여가면서 손님들을 지금 끌어들이려고 하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한 10%, 뭐 많아봤자 한 15%그 정도 지금 할인을 좀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들은 저는 향후에 경쟁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비용은 아마 높은 수준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SG&A 상관비랑 이제 D&A 감가상각인데 요거는 사실 이제 뉴가즈 그룹을 조금 인수하면서 생긴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 빠진 이유 중 중요한 게 코로나가 끝났다는 겁니다. 명품은 기본적으로 과시하는 물품이고 대접받으면서 사고 싶은 물건입니다.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온라인에서 사면 조금 싸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과시를 하거나 대접받으면서 사는 느낌은 그렇게 크지는 않죠.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에서만 샀던 그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도 사기 시작하면 온라인 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이것도 사실 꽤 큰 영향입니다. 세 번째로 D2C 확대 우려입니다. 말 그대로 플랫폼 안 끼고 자체적으로 지금 사이트 구축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나이키가 용감하게 플랫폼을 탈출을 해서 본인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기 시작했고, 뭐 절판 마케팅, 한정판 마케팅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결국 D2C 성공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조금 자극받은 다른 의류 업체들이 해봤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좀 돌아가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진도 높아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플랫폼에 내는 수수료가 사실상 없어졌으니까. 만약에 플랫폼에 내는 수수료가 만약에 한 20 정도라면 플랫폼 구축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는 게 한 10 정도 되니까 한 10은 남는 거죠. 그게 다 이제 마진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자체 사이트만 잘 구축해놓고 거기에 잘만 돌아가면 훨씬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명품은 지금 하고 있기는 해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고객 친화적이지도 않고 뭐 쿠폰도 잘 안 뿌리죠. 왜냐하면 본인들 사이트에서 뿌려버리면 브랜드 가치에 약간 훼손도 좀 있고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작정하고 만들면 분명 명품을 취급하는 파페치 같은 브랜드에 영향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결국 물건을 만들고 납품하는 업체가 자사 사이트에도 팔고 그리고 파페치 같은 곳에서도 팔 텐데, 문제는 파페치 같은 플랫폼에서 쿠폰을 뿌리면 명품 회사들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겠죠. 뭐 당연합니다. 같은 제품인데 가격 차이가 나버리면 할인해주는 파페치가 와서 그냥 사버리는 게 낫죠. 그래서 머리를 잘 써야 됩니다. 나이키가 그래서 머리를 잘 썼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한정판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사몰에서만 파는 제품을 만들고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는 제품이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 온라인에서 살 수 있어요. 이게 좀 명품 업체들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해결책을 찾으면 파페치 같은 곳은 타격을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마이너스 90% 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등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지 한번 보면 가장 중요한 건 회사의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사실 뭐 매출도 꽤 잘 나와요. 성장률도 되게 높고 GP 마진도 잘 나오니까 이제는 영업이익단에서 플러스가 조금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꽤 걸리죠. 거의 뭐 가장 긍정적인 예상치가 2025년에 플러스로 이제 겨우 돌아서는 건데, 이런 기업 보고 단순히 PS가 뭐 1배 이하로 지금 거래되기 때문에 뭐 싸다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좀 많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매출은 매출대로 성장을 하면서 비용 관리를 통해서 빨리 흑자로 돌려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서는 2025년도에 흑자가 된다고 얘기가 되기는 했지만 만약에 이게 2024년 혹은 2023년에 흑자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면 그러면 주가가 훨씬 더 빨리 반응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이 비즈니스 모델은 수수료 베이스 사업 모델이잖아요. 수수료를 어쨌든 중개를 해주면서 명품 업체한테 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GP 마진을 사실 더 높이기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OP 마진을 늘려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결국 또 비용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2020년에 좀 마이너스가 크게 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뉴가즈 그룹 인수해서 좀 크게 발생했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거지만 비용 중에서 디맨드 제네레이션 익스펜스, 이게 지금 중요한데 앞으로 아마존도 명품을 팔 거고 명품 플랫폼 경쟁이 심해지면 그 회사들도 쿠폰을 세게 뿌릴 텐데 이 비용은 향후에 크게 줄어들기는 힘들겠죠. 그리고 여기 SG&A 일반 관리비랑 여기 D&A 감가 쪽은 뉴가지 그룹 인수하면서 브랜드 감가상각 비용이 추가가 되고 직원도 늘어났는데, 아마도 새로운 브랜드들을 만약에 계속 인수하면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 만드는 것처럼 본인들이 자체 브랜드 관리해서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여러 브랜드들을 인수해서 본인들이 관리해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면 비용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고, 이러면 또 영업이익단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데 좀 지연이 되겠죠. 지금 여기까지는 다른 브랜드를 인수해가지고 비용이 추가가 되거나 막 이런 과정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파페치의 현재 행보를 봤을 때 충분히 다른 브랜드들을 인수해가지고 키워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비용에 조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늘어나겠죠. 아마 쉽지 않은 시기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덩치 키우고 그리고 이용자들 더 많이 액티브 멤버들 더 많이 늘리고 약간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했지만 앞으로는 비용을 얼마나 관리를 해서 영업이익을 언제쯤 플러스로 돌아서게 하는지가 중요해질 겁니다. 그걸로 주가가 반응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중국은 명품 소비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데 2025년이면 50%까지 올라갈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MZ세대들이 명품 소비를 주도하고 있고 모바일 사용 성향도 중국의 젊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명품을 사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죠. 다만 이런 기대감이 이미 매출 성장에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되고, 따라서 시장 예상보다 성장을 빨리 하든 아니면 성장을 하면서 비용 관리해 가지고 이익을 내든 해야지 주가가 좀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내자면 저는 이 회사는 생존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품업체 입장에서는 유통공룡 아마존이 지금 명품 취급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존이 명품 시장에 진출하는 게 정말 가장 두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존이 워낙 유통공룡이고 손대는 산업마다 기존 산업의 강자들을 지금 다 파괴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품도 아마존한테 주도권을 충분히 뺏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품 업체들이 본인들이 주도권을 갖고 주무를 수 있는 누군가가 어떤 플랫폼이 좀 필요하고, 본인들이 만들고 싶은데 지금 잘 못 만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파페치를 지분 투자까지 하면서 지금 키워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생존을 아무리 하더라도 좀 건강하게 생존을 해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을 통해 규모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다지면서 실제 매출을 이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제는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주가 반등의 모멘텀을 지금 찾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만약에 반등을 시키려고 한다면 코로나 팬데믹 수준의 뭔가가 또 오는 거예요. 최근에 원숭이 두창 이상한 바이러스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정말 한 번 더 모든 사람들이 또 팬데믹으로 재택을 하고 막 온라인으로 무조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한번 제대로 크게 튈 수가 있겠죠. 혹은 비용 관리를 잘해가지고 적자폭을 크게 좀 축소를 시킬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중국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되면, 저는 뭐 정고점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꽤 의미 있게는 반등은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개가 다 쉽지는 않아요, 현재. 네, 오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페치는 코로나 수혜받은 이후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90% 정도 떨어진 상황이다. 두 번째, 명품 업체들한테 플랫폼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다양한 명품을 팔고 있다. 세 번째, 명품 산업에서 온라인 비중이 높아지고 파페치가 가장 잘해서 주가가 올랐다. 네 번째, 코로나 끝나고 온라인 명품 소비 성장 둔화와 적자 지속으로 마이너스 90%까지 떨어졌다. 다섯 번째, 반등하려면 비용을 관리하고 중국 시장에서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최근에 워낙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죠. 고점 대비해서 한 70% 이상 빠진 종목들이 미국 시장에 수두룩한데, 한국 투자자분들 중에서 미국 종목을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런 종목들을 한두 개씩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좀 지금이라도 잘라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되게 궁금한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고 있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끝!